조금 더 솔직하고 직설적인 연애운 전용덱 카사노바 리딩은 개인 상담을 통해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1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속마음과 행동력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신 그 사람의 속마음과 그 사람이 여러분께 보이는 행동, 이해가 가지 않는 그 행동에 대해서 어떤 생각인지, 어떤 마음인지 한번 자세히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또 앞으로 그 사람의 마음에 들 변화와 보이게 될 행동 변화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딩은 1대1 개인 상담이 아닌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이 여러분의 상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디테일한 부분보다는 큰 틀 위주로 들어주시면 좋겠고, 만약 듣다가 너무 내 상황과 맞지 않다, 아닌 것 같다 싶으시면 카드 선택 구간으로 돌아가셔서 다른 카드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개인 상담, 조금 더 솔직하고 직설적인 카사노바 덱 리딩이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카카오톡 채널 링크로 문의 주시면 개인 상담 일정 잡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먼저 우리 1번 분들과 상대방 분의 관계성, 관계 상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깔려있는 6장의 카드입니다. 일단 우리 1번 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 이 상대방 분과 연인 사이라고 보기에는 아직 이른, 그렇다고 완전히 친구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그런 관계 상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듭니다. 썸이랄까? 혹은 썸 직전에 간질간질한 관계랄까? 이 관계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라고 하면 분명히 마음은 느껴지는데 행동이 따라오지 않는 관계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 상대방의 행동력이 아주 많이 떨어지겠다, 굼뜨겠다라고 보여지는데 상대방의 말이나 눈빛, 여러분을 바라보는 태도, 이런 걸 보면 분명 호감이 느껴지고 감정이 느껴지는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늘 거리를 둔달까? 여러분이 한 발 다가가면 이 사람은 꼭 한 발 물러서고 조금 가까워지는 것 같으면 어느 순간 선을 딱 긋는 모습.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아니, 나한테 마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하는 질문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는 관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계성을 보는 자리에 휠 오브 포춘,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와 방해의 요소, 방해의 자리에 소드 3번 카드가 나와 있어요. 두 사람은 소개팅이라든지 어플이라든지 이런 인위적인 만남보다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어진 인연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같은 집단, 같은 공간, 직장, 학교, 모임 혹은 공적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알게 된 관계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마 그래서 더 애매하지 않을까. 완전히 끊어내기도 어렵고 완전히 다가가기도 어려운 구조. 지금 상대방의 입장을 보면 컵 8번 카드와 소드 나이트 카드가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은 여러분과 뭘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포기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속마음 카드에서 더 자세히 봐야겠지만 뭔가 관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포기하고 선을 그어버린다 하는 카드, 선을 지키고 여러분과 거리를 두겠다 하는 카드가 보여지고 있어요. 반면에 여러분의 입장을 보면 더 풀 카드와 컵 3번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람과 알게 된 경로가 어떻게 됐든 또 현재 어떤 관계성에 놓여 있든 상관없이 이 사람에게 마음이 있고 이 사람이 좋고 그래서 더 친해지고 싶고 조금 더 가까워지고 싶은데 이 사람이 계속해서 애를 태우듯 왔다 갔다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보니 도대체 뭘까 하고 답답함, 혼란, 헷갈림을 느끼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마음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대체 왜 저럴까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이 관계는 뭔가 단절된 관계라기보다는 형식적인 관계,
이도저도 아닌 상태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 강하게 보여지고 있네요. 정리하자면 우리 1번 분들은 이 상대방 분과 어떤 접점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된 분들이 많을 것이고,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어떤 연애적인 기류가 형성이 되었지만 상대가 다가오지 않고 묘하게 거리를 두고 선을 그으면서 확 발전되지 못하고 애매한 관계로 머물러 있는 상태, 정체되어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상대방의 속마음을 한번 볼게요. 지금 관계성만 봤을 때는 이 사람도 여러분에게 충분히 감정이 있다, 호감이 있다라고 보였는데 왜 이렇게 선을 긋고 거리를 두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줄에 깔려있는 6장의 카드입니다. 카드를 보면 관계성에서 보였듯이 이 사람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관심도 있고 호감도 있고 마음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절대 감정이 없다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카드들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을 이성적으로 보고 있고 또 잘 되어 보고 싶다 하는 마음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속마음, 그 근본의 자리에 지금 엠프레스 카드가 나와 있는데, 이성을 볼 때에 이 엠프레스 카드, 여왕제 카드가 나왔다라고 하면 이성적으로 보고 있다,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뒤에 방해의 요소, 방해의 자리에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나와 있고, 그 뒤에 저스티스, 컵 9번, 컵 7번, 더 풀 카드가 쭈루룩 나와 있어요. 여러분을 이성적으로 보고 매력도 느끼고 잘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왜 선을 긋느냐, 왜 다가오지 않느냐, 왜 애매한 태도를 보이느냐라고 봤을 때 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강한 자기 기준이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나는 사내 연애는 절대 안 할 거야. 같은 모임에서 만난 사람과는 연애하지 않을 거야. CC는 하지 않을 거야. 이런 것처럼 자기만의 원칙과 기준이 굉장히 뚜렷한 사람으로 보여요. 그게 지금 이 저스티스 카드와 컵 9번 카드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가는데 이성적으로 끌리는데 이러면 안 된다라는 생각, 자기 마음을 절제하는 그런 행동을 보이고 있는 거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또 하나 보여지는 건 여기 두 번째 카드,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에서 보여지는 건데, 이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방해의 요소, 부정적인 요소로 나오면 시기적으로 좋지 않다,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의 개인적인 사정과 상태가 좀 연애를 하기에 좋지 않다, 시기적으로, 상황적으로 좋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 연애를 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든지, 현실적으로 여유가 없는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마지막 더 풀카드처럼 혼자인 게 더 편하다고 느끼고 있다든지 하는 식으로 연애에 대한 생각, 연애 관계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질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해서 이 사람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마음은 가는데 지금은 여러분과 관계를 발전시켰을 때 그것을 책임질 자신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확실한 말도 못하고 표현도 못하고 행동도 못하고 계속 애매한 태도로 여러분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사실 이 사람 본인도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컵 7번 카드가 중간에 껴 있는데 자기 기준으로 보면 이러면 안 되는 거 알고 또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선 넘으면 안 되는 거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마음이 가는 스스로가 이 사람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관계성에서 보였다시피 뭘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포기한다라고 했던 컵 8번 카드가 보였던 것이고, 또 이 속마음에서도 자기 기준과 고집을 꺾지 않겠다 하는
저스티스와 컵 9번 카드가 보여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계속 여러분 쪽으로 향하다 보니까 자기도 혼란스러운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은 여러분을 밀어내는 것도 밀어내는 거지만 자기 마음을 다잡느라 애를 먹고 있지 않을까, 애를 쓰고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정리하자면 이 사람은 우리 1번 분들에게 충분한 호감, 관심, 마음을 가지고 있으나 자기만의 기준이 뚜렷하고 또 시기적으로, 상황적으로 좋지 않아서 여러분과 이 이상 관계 발전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나름대로 여러분과 거리를 두고 선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마음이 가고 흔들리다 보니 자기 스스로도 혼란스럽고 자기 마음을 다잡느라 애를 먹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에휴, 뭐 사람 마음이 그렇게 맘먹는다고 맘대로 되는 건지 어떤 사정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사람도 참 깝깝시렵네요. 네, 그럼 앞으로 이 사람이 가지게 될 마음과 보이게 될 행동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쭉 애매한 태도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을 대하는 마음과 행동에 어떤 변화가 들 것인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줄에 깔려있는 6장의 카드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드라마틱한 변화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각성해서 막 여러분에게 폭주 기관차처럼 들이댄다든지 고백을 해온다든지 대시가 들어오는 그런 흐름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변화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여전히 느리고 조심스럽고 신중하지만 조금씩, 아주 조금씩 변화하는 흐름, 변화하는 모습은 분명히 보여지고 있어요. 지금 페이지 오브 소드 카드로 시작을 하고 있고 또 그 옆에 방해 카드로 매달린 남자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전히 여러분에게 마음을 여는 것, 그리고 여러분과 가까워지고 관계가 발전을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경계를 하고 또 그래도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하는 마음을 앞으로도 한동안은 더 갖게 될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여러분과 알고 지내는 시간, 보고 지내는 시간,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철벽을 치고 거리를 두고 밀어내는 행동이 조금씩 약해지겠다. 그 강도가 조금씩 약해지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바꿔 말하면 조금씩 곁을 내어주겠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자면 두 사람이 같은 직장을 다니는 사이라고 쳐요. 그동안은 이 사람에게 사적인 만남 제안, 식사 자리 제안을 했을 때 이 사람이 거절을 하고 거리를 뒀었다면 앞으로는 그래요 하면서 수락을 한다든지 아니면 먼저 제안을 해온다든지 하면서 개인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가능성, 또 개인적인 연락이 점점 늘어날 가능성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작은 변화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또 이게 무슨 변화야 싶으실 수도 있지만 이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용기를 내는 과정이라고 보셔야 돼요. 자기 기준, 그리고 두려움, 그 틀을 깨는 것 자체가 이 사람에게는 대단한 일이거든요. 지금 뒤에 카드들을 보면 완즈 페이지 카드에서 완즈 킹, 그리고 별 카드와 선 카드로 이어지고 있는데 마이너 카드에서 메이저 카드, 그리고 수동적인 카드에서 능동적, 행동력이 강한 카드로 흘러간다는 것은 이 사람이 점차 변화를 한다. 점차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에 변화가 든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 페이지 완드와 별 카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간절함은 가지고 있지만 행동력은 많이 떨어지는 카드입니다. 그런데 이 완즈 킹 그리고 선 카드 같은 경우는 자신의 의견이나 뜻,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고 행동하는 카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의 관계가 확실하게 발전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아주 천천히 여러분 쪽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오겠다.
또 지금처럼 여러분을 밀어내거나 선을 긋지 않고 곁을 내어주겠다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리딩 정리해보자면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자기 기준과 현실, 그리고 어떤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를 묶어두고 여러분을 밀어내고 있는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답답하고 헷갈리고 불안할 수 있지만 관계 자체가 완전히 막힌 흐름은 아니다. 속도가 느리고 조심스럽고 시간은 필요하겠지만 결국은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로 마음을 열고 움직이겠다 하는 흐름이 보여지니까 조금만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네, 오늘 우리 1번 분들이 생각하고 계신 그 사람의 속마음, 그리고 그 사람이 보이는 행동의 이유와 앞으로의 변화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오늘 리딩 우리 1번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을지, 위안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제 카드의 좋은 기운 받아가고 싶으신 우리 1번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하이프까지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상황과 마음을 공유해 주시는 것도 좋은 기운을 나눠 가지고 또 제가 앞으로 제너럴 리딩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니까 마구마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1번 분들이 원하시는 좋은 흐름 있기를 바라면서 1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조금 더 솔직하고 직설적인 연애운 전용덱 카사노바 리딩은 개인 상담을 통해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2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속마음과 행동력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신 그 사람의 속마음과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보이는 행동, 이해가 가지 않는 그 행동에 대해서 어떤 생각인지, 어떤 마음인지 한번 자세히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또 앞으로 그 사람의 마음에 들 변화와 보이게 될 행동의 변화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딩은 1대1 개인 상담이 아닌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이 여러분의 상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디테일한 부분보다는 큰 틀 위주로 들어주시면 좋겠고, 만약 듣다가 너무 내 상황과 맞지 않다, 아닌 것 같다 싶으시면 카드 선택 구간으로 돌아가셔서 다른 카드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개인 상담, 조금 더 솔직하고 직설적인 카사노바덱 리딩이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카카오톡 채널 링크로 문의 주시면 개인 상담 일정 잡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먼저 우리 2번 분들과 상대방 분의 관계성, 관계 상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깔려 있는 6장의 카드입니다. 일단 우리 2번 분들과 상대방 분의 관계성, 관계 상태를 보면 되게 진중한 관계였겠다, 깊은 관계였겠다 하는 점이 가장 먼저 보여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썸, 가볍게 스쳐 지나간 인연이 아니라 연인 관계, 연인 사이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에 준하는 깊은 관계였던 분들이 많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썸이었다 하더라도 감정의 깊이나 교류의 밀도가 연인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해야 할까? 그래서 이 관계는 쉽게 잊히지도 않고 쉽게 정리되지도 않는 그런 관계로 보여요. 이 말은 지금은 감정적으로 멀어졌다라는 뜻이 되겠죠. 지금 관계성을 보는 자리에 완즈 4번 카드, 그리고 방해의 요소, 방해의 자리에 퀸 컵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관계는 비교적 안정적이고 탄탄했다라고 보이는데 갑작스럽게 어떤 균열이 생긴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숨겨져 있던 무언가가 드러났다거나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했던 일, 혹은 말하지 않고 넘어가자라고 선택했던 어떤 사실이 두 사람 사이에서 크게 문제가 되었던 흐름이 보여지고 있어요. 이 컵 퀸이란 카드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비밀이란 키워드를 가지고 있고, 또 그 의미가 관계에 방해가 됐다,
문제가 됐다라고 보여주기 때문에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어떤 비밀이 좀 문제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제너럴 리딩이다 보니까 입장이 바뀌어서 나올 수도 있지만 지금 각자의 입장을 보는 카드들을 봤을 때 저는 여러분 쪽에서 의도치 않게 이 상대를 속이게 된 상황 혹은 그렇게 느껴지게 만든 상황이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리에 페이지 소드 카드와 심판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속이려 했다든지 숨기려 했다기보다는 굳이 말할 필요가 있나? 혹은 상처 줄 필요는 없겠다 싶어서 또는 드러내기가 어려워서 무서워서 말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 보이는데 그게 어떠한 계기로 드러나게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의도치 않게 상대를 속이게 된 상황 혹은 그렇게 느껴지게 만든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았나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대방의 자리를 보면 나이트 완즈 카드와 텐 소드 카드가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은 그걸 쉽게 용납하지 못했다. 받아들이지 못했다라고 하고 그게 오해든 뭐든 이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배신감이나 충격, 상처로 다가왔다. 감정이 상했다 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두 사람이 이별까지 가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여지는 건 두 사람 모두에게 아직 마음이 남아 있다라는 점입니다. 감정이 끝나서 헤어진 관계가 아니라 어떤 계기로 상처로 멀어진 관계. 그래서 지금도 그 상처 때문에 감정이 남아 있음에도 재회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싶네요. 정리하자면 우리 2번 분들은 어떤 사건이나 어떤 계기로 인해서 헤어진 분들이 많겠다. 꽤 깊은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의 여파가 커서 마음이 남았는데도 이겨내지 못하고 헤어진 관계. 그 상처로 인해서 재회하지 못하고 있는 관계로 보인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뭔가 숨겼던 게, 감췄던 게 문제가 되면서 관계의 균열이 생겼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참 상대성인 것 같아요. 나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크게 받아들일 때도 있고 또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상대방은 결과만 보고 오해를 할 때도 있고 그래서 참 대화가 의사소통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상대방의 속마음을 한번 볼게요. 이 상대방은 여러분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또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행동을 보이고 있으며 그 행동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줄에 깔려 있는 6장의 카드입니다. 일단 카드를 봤을 때 두 분 같은 경우는 연락이나 어떤 교류가 완전히 끊어졌다라기보다는 뜨문뜨문 이어지고 있지 않을까. 짤막짤막하게나마 연락이 좀 오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듭니다. 이 상대방에게서 어쩌다 한 번씩 연락이 오거나 가끔은 만남까지도 이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여러분이 연락했을 때 받아주기는 하는데 정작 재회에 대한 명확한 이야기는 오고 가지 않는 그런 애매한 상태에 놓이신 분들이 많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경우가 많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 사람의 마음이 뭐지? 대체 나랑 어쩌고 싶은 거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나. 이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서 답답한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이 사람의 마음을 보면 그 근본의 자리에 매지션, 마법사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이 마법사 카드는 타로에서 가장 중요한 4원소를 다 가지고 있는 메이저 카드, 또 시작을 의미하는 숫자 1의 카드입니다. 쉽게 말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 만들 수 있는, 죄송합니다. 쉽게 말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 만들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에 대한 열정과 의지도 충만한 카드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여러분과 다시 만나고 싶다는 마음,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마음이 분명히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뒤에 교황이나
완즈 4번 카드의 조합을 보면 여러분을 진지하게 생각했던 마음, 또 그 감정이 아직도 깊게 남아 있어서 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쉽게 놓지 못하고 있는 마음이 보여집니다. 여러분은 이 사람 인생에서 꽤 깊은 자리를 차지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그만큼 쉽게 대체되지 않고 쉽게 잊히지 않는 존재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연락을 하면 받아주기도 할 것이고, 또 이 사람이 연락을 해오기도 할 것이고, 종종 만남을 갖기도 하고 그럴 텐데, 그럼 왜 재회는 하지 않느냐? 왜 확실하게 관계를 재정립하지 않느냐라고 하면, 지금 두 번째 카드, 방해의 요소, 방해의 자리 카드에 소드 3번이 나와 있어요. 대표적인 상처의 카드죠. 이건 뭐 자세히 설명할 필요도 없이 그림만 봐도 아파 보이는 카드입니다. 이렇게 하트에 검 3개가 박혀 있는, 보기만 해도 굉장히 아파 보이는, 통증이 느껴지는 그런 카드인데, 이제 여러분에게 받았던 상처, 배신감, 혹은 어떤 오해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믿었던 만큼 이 사람의 마음속에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서도 그 관계를 회복시킬 용기를 쉽게 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뒤에 컵 4번 카드와 데빌 카드가 나와 있는데, 제가 원카드 리딩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카드를 한 장 한 장 설명드리기도 하지만, 그냥 카드를 흐름대로 쭉 엮어서 읽어보자면, 이 사람은 지금 머리와 마음이 완전히 따로 노는 상태입니다. 이성적으로는 이 관계는 다시 시작하면 안 된다, 다시 만나면 안 된다, 끊어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마음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끌리고 놓지 못하겠고 하니까 자꾸만 다시 연락을 하게 되고 찾게 되는 거예요. 이 컵 4번 같은 경우는 되게 중의적인 의미를 가진 카드입니다. 기존의 것과 새로운 것을 나타내는 카드인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가치관을 자꾸 이 옆에서 들어오는 새로운 컵, 새로운 생각이 방해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기존의 생각은 여러분과 헤어져야 한다, 끝내야 한다라는 생각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여러분과 다시 만나고 싶다, 다시 시작하고 싶다라는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과 끝내야 한다라는 생각이라면, 이 치고 들어오는 컵은 그래도 좋은데 어떻게, 그래도 아직 사랑하는데 어떻게 끝내? 라는 생각이겠죠. 만약 다시 만나고 싶다, 다시 시작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기존의 생각이라면, 근데 그걸 묻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겠어? 이성적으로 너 그게 가능해? 라는 생각이 이렇게 치고 들어와서 방해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이쪽으로도 저쪽으로도 딱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확신이 없으니 재회라는 선택은 하지도 못하고, 어중간한 태도, 어중간한 관계만 유지하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보이네요. 이 데빌은 약간 그럴 때도 나오거든요. 누군가를 속인다, 유혹한다, 이럴 때도 나오지만, 아닌 걸 알면서도 끊어내지 못할 때, 혹은 너무 사랑해서 헤어지지 못할 때에도 많이 나오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 데빌로 마무리가 되고 있지 않나 싶네요. 만약 지금 아니에요, 우리는 직접적인 연락이 전혀 없어요, 교류가 없어요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을 염탐하거나 SNS를 보고 있다거나, 하다못해 인스타 스토리에 좋아요를 누른다거나 하는 식으로 자기 존재감을 은근히 드러내는 행동이라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카드가 이렇게 떴는데 아무런 행동도 안 하고 있다? 라는 건 조금 말이 안 돼요. 만약 아니요, 제가 생각하는 그 사람은 요지부동에 아무런 행동도 없습니다 라고 하신다면, 카드 선택 구간으로 돌아가셔서 다른 카드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지금 이 사람은 자기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러분에 대한 애정, 사랑은 여전히 크게 남아있지만 이성적으로는 안 된다, 정리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락가락하고 있다. 어느 순간에는 에라 모르겠다, 다시 만나자 라는 마음이 들었다가도 바로 현실적인 생각과 과거의 기억이 이 사람의 발목을 붙잡는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떠나가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같은 자리를 맴도는, 빙빙 도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제 주변에서도 상담을 하면서도 정말 많이 보는 케이스 중 하나이지 않나 싶은데 그만큼 사람 마음이란 건 참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이 사람이 가지게 될 마음과 보이게 될 행동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람은 이렇게 오락가락 할 것인지 아니면 어느 쪽으로든 확실하게 결단을 내릴 것인지 마음과 행동에 어떤 변화가 들 것인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줄에 깔려있는 6장의 카드입니다. 여기도 똑같이 마법사 카드로 시작을 하고 있네요. 참 일관된 사람 같습니다.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한동안은 이성과 감정 사이에서 계속해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시간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요. 쉽게 결정을 내리는 타입은 아닙니다. 아마 헤어질 때도 좀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 매지션, 마법사 카드 옆에 방해의 자리, 방해의 요소로 더 허밋, 은둔자 카드가 나와 있어요. 이 은둔자 카드는 누가 뭐라 하든 말든 내가 틀렸든 말든 나는 내 길을 간다 하는 카드예요. 진짜 이 은둔자는 설명을 하자면 한도 끝도 없이 긴 카드인데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흐름에서 보자면 정체의 의미로 쓰일 때 많이 나오고요. 특히나 지금 방해의 요소로 나와 있으니까 누가 뭐라든 말든 여러분 속이 터지든 말든 자기 생각할 만큼 생각하고 자기 뜻대로 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안 좋은 카드 같은데 또 이런 사람이 반대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면 주변에서 야, 아니야, 진짜 아니야 라고 해도 꿋꿋하게 그 사람만 바라볼 사람이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 카드이긴 합니다. 또 지금 방해의 위치에 나와 있기도 하고. 아무튼 이 사람의 반복되는 애매한 행동, 확답 없이 이어지는 이런 애매한 스탠스가 한동안은 이어지겠다. 그래서 여러분도 점점 지쳐가게 되고 또 조금씩 이 사람에게 어떤 재회에 대한 기대나 긍정적인 말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게 되겠다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이 사람을 붙잡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마음이 식은 것처럼 보이게 되는 순간이 온다라고 해요. 그때 이 사람의 마음에 강한 불안과 초조함이 들어옵니다. 이 사람이 불어 여러분을 두고 질질 끈 것은 아니지만 자기도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런 애매한 스탠스를 취해 온 것이긴 하지만 이러다가 진짜 여러분이 떠나버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여러분과의 관계가 끝나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이 어떤 악의적인 마음을 품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늘 곁에 있어 주다 보니까 이 사람은 본인에게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조금 더 고민해도 조금 더 갈등해도 여러분이 기다려 줄 거라고 믿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펜타클 7번 그리고 완즈 2번 카드의 조합을 보니 여러분이 정말로 마음과 기대를 접을 것 같은 기미가 보이고 여러분이 떠나갈 준비를 하는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은 그제서야 현실을 자각한다. 그제서야 불안함과 초조함을 느끼고 뒤에 소드 에이스 카드, 굉장히 큰 결정을 내리게 된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정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지금 심판 카드로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이 저지먼트, 심판 카드는 뭐 제너럴이든 개인 상담이든 타로를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대표적인 재회의 카드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천사가 나타나서 나팔을 불고 그로 인해 죽어있던 사람들이 깨어나는 이 부활의 카드, 심판 카드로 마무리가 된다는 것은 이 사람이 재회의 선택을 한다. 관계를 다시 부활시키는, 회복시키는 선택을 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언젠가 후회할지도 모르고 다시 상처받을 수도 있고 또 다시 서로에게 상처만 남기고 끝날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지금 당장 여러분을
잃는 것보다는 낫다. 다시 끝나더라도 다시 한번 시작해보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재회를 선택하게 되는 흐름이 보입니다. 해피엔딩이네요. 오늘 리딩 정리해보자면 이 관계는 감정이 다해서 끝난 관계는 아니다. 상처 때문에 멈춰 있었던 관계. 끝이라곤 하지만 멈춰 있었던 관계에 가깝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입장에서 지지부진하고 답답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힘들 수 있지만 조금만 더 버티고 조금만 더 흐름을 지켜보신다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관계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2번 분들이 생각하고 계신 그 사람의 속마음, 그리고 그 사람이 보이는 행동의 이유와 앞으로의 변화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오늘 리딩 우리 2번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을지, 위안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제 카드의 좋은 기운 받아가고 싶으신 우리 2번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하이프까지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상황과 마음을 공유해 주시는 것도 좋은 기운을 나눠 가지고 또 제가 앞으로 제너럴 리딩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니까 마구마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2번 분들이 원하시는 좋은 흐름 있기를 바라면서 2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조금 더 솔직하고 직설적인 연애운 전용덱 카사노바 리딩은 개인 상담을 통해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3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속마음과 행동력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신 그 사람의 속마음과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보이는 행동, 이해가 가지 않는 그 행동에 대해서 어떤 생각인지, 어떤 마음인지 한번 자세히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또 앞으로 그 사람의 마음에 들 변화와 보이게 될 행동 변화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딩은 1대1 개인 상담이 아닌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이 여러분의 상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디테일한 부분보다는 큰 틀 위주로 들어주시면 좋겠고, 만약 듣다가 너무 내 상황과 맞지 않다, 아닌 것 같다 싶으시면 카드 선택 구간으로 돌아가셔서 다른 카드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개인 상담, 조금 더 솔직하고 직설적인 카사노바 덱 리딩이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카카오톡 채널 링크로 문의 주시면 개인 상담 일정 잡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먼저 우리 3번 분들과 상대방 분의 관계성, 관계 상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깔려있는 6장의 카드입니다. 우리 3번 분들 같은 경우는 관계성, 관계 상태를 봤을 때 조금 카드가 살벌하게 보여집니다. 일단 우리 3번 분들은 관계가 일단락 되신 분들, 그러니까 헤어지신 분들이 많겠다 싶은데 그 끝마무리가 스무스하셨던 분들이 거의 없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싸우고 헤어지신 분들, 뭔가 볼장 다 보고 헤어지신 분들이 많겠다 싶은데 싸우고 헤어졌다 하더라도 그게 단 한 번의 싸움으로 끝난 관계는 아닐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지금 관계성을 보는 자리에 타워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타워 카드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타워 카드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타로 카드 78장 중에서 가장 좋지 않다, 가장 최악이다라고 생각하는 카드입니다. 잘 서 있던 탑이, 공든 탑이 벼락 맞아서 무너지고 부서지고 그 안에 있던 사람들마저 다 떨어져 버리는 그런 카드. 다 박살이 나버리는 그런 카드인데 그 옆에 방해의 요소, 장애의 요소 자리에 펜타클 7번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관계가 박살난 이유가 뭐냐라고 본 자리에 펜타클 7번 카드가 나와 있다라는 것은 그냥 한마디로 말하자면 지쳤기 때문이에요. 아마 여러분과 이 상대방은 같은 문제
비슷한 문제로 여러 번 부딪혔을 가능성이 큽니다. 비슷한 주제, 비슷한 갈등, 비슷한 싸움이 반복되면서 감정이 점점 달아가고 서로 지쳐버린 관계로 보여요. 게다가 지금 6장의 카드 중에 펜타클 카드가 굉장히 많은데 기싸움, 자존심 싸움, 누가 더 옳냐, 누가 더 잘못했느냐, 누가 먼저 물러서냐 마냐 하면서 다툰 일이 굉장히 많았겠다. 쉽게 말하면 둘 다 자존심과 자기 주관, 주장이 굉장히 강했겠다라는 것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지쳤다라는 게 보이는데 둘 다 지치면서도 또 곧 죽어도 양보는 하지 않았다라는 점도 보여지고 있어요. 물론 각자 마음속으로는 아닌데? 난 양보했는데? 난 참을 만큼 참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글쎄요. 카드로 봤을 때는 둘 다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꼭 누가 잘못이다, 누가 더 고집이 세다라고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고 또 그게 문제다라고 꼽으려는 것도 아닌데 뭐랄까 애초에 그게 너무 극명하게 갈리는 부분이 있었던 관계랄까? 쉽게 말하면 자석을 S극과 N극이 만나야 하는데 S극과 S극, N극과 N극이 만나버린 그런 모습입니다. 가치관, 성격, 성향, 연애관, 혹은 관계를 바라보는 방식 자체가 서로 너무 달랐지 않았나. 또 그 시각의 차이, 주관이 너무 뚜렷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히 이 상대방의 입장을 보면 킹 오브 펜타클, 나이트 오브 펜타클 카드가 나와 있어요. 되게 센 카드들이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은 아마 관계에 있어서 자존심도 세고 지는 것도 싫어하고 객관적으로 자기가 잘못한 일이 있어도 잘못하지 않았다고 박박 우길 정도로 고집도 굉장히 센 사람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속으로는 알고 있어도 겉으로는 그걸 인정하기가 쉽지 않은 사람. 어떻게든 관계의 주도권을 쥐고 양보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이었지 않나 싶어요. 또 여러분의 입장을 보면 저스티스 카드와 펜타클 4번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연인이라면 이래야 해, 저래야 해 하는 기준, 그리고 연인 사이에 가져야 할 태도와 예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잡혀있는 사람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게 연락이 됐든 만남이 됐든 말투가 됐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이 사람에게 양보를 하거나 물러서 줄 생각이 전혀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아마 다툼이나 충돌이 잦지 않았을까. 물러서면 나 자신을 잃는 것과 다름없는 것 같이 느껴지고 내 모든 가치관이 흔들려 버리는 것 같고 지는 것 같아서 물러설 수 없었던 입장. 아마 둘 다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서로 물러서지 않다가 결국은 관계가 깨져버린 그런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3번 분들은 지금도 소통이 없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 이 사람도 그리고 여러분도 마음은 남아 있다 보니까 서로를 기다리긴 하지만 내가 먼저 움직일 생각은 없어 하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약간 내가 먼저 연락하거나 다가가는 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하는 상태랄까? 서로 기다리고는 있지만 먼저 손을 내밀 생각은 없는 아주 팽팽한 상태라고 보여요. 정리하자면 우리 3번 분들은 맞지 않는 성격이나 성향, 가치관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헤어지신 분들이 많겠다. 그 갈등이 한 번이 아니라 꽤 여러 번 반복되어 왔고 그 과정에서 지치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이 남아서 은근히 서로를 기다리고 있지만 또 자존심 때문에 또 끝이 그다지 좋지 못했기 때문에 먼저 다가서지는 못하고 기다리고만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람은 왜 꼭 이렇게 반대에 끌릴까요? 물론 비슷한 사람에게 끌리는 경우도 많지만 꼭 맞지 않는 반대의 성향인 사람에게 끌려서 골치 아픈 연애를 하게 되는 경우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상대방의 속마음을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은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태도, 어떤 행동을 보이고 있는지
그 스탠스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줄에 깔려 있는 6장의 카드입니다. 아까 관계성에서도 보여졌지만 또 말씀을 드렸지만 두 분은 꽤 극단적인 이별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이 사람 속마음에서도 보여지고 있어요. 아마 헤어질 때 서로 감정이 너무 격해져서 막말을 주고받은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디까지나 예시입니다. 너한테 정 떨어졌다든지 이제는 너 안 좋아한다든지 너랑은 진짜 끝이라든지 이런 가시돋친 말들이 오갔을 수도 있겠다 싶고 그게 진심이든 아니든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주고받았겠다. 이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조금은 독한 말을 이 사람에게 했을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네요. 그래서인지 이 사람은 지금 우리는 정말 끝났다. 겪어보니까 진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내 그릇 밖의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보여집니다. 지금 여러분을 향한 이 사람의 속마음, 그 근본의 자리에 컵 8번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컵 8번 카드는 감정이 없다라고는 볼 수 없는 카드예요.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감정은 있으나 안 될 것 같으니 포기하고 돌아선다. 나중에 가서 돌아올지 말지는 모르겠으나 그건 주변 카드를 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내 감정을 여기에 두고 떠나간다, 돌아선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카드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방해의 요소, 방해의 자리에 데스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데스는 말 그대로 죽음, 종결, 끝을 의미하는 카드죠. 이게 방해로 나와 있다라는 것은 아까 관계성에서도 타워가 나왔듯이 두 분의 끝, 마무리가 그렇게 스무스하지는 않았다. 뭔가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 수준으로 재회를 생각하기는 어려울 정도로 아주 극단적인 다툼, 극단적인 끝을 맞이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성적으로는 여러분과 관계를 다시 이어가는 게 맞지 않다. 헤어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에 대한 감정이 없느냐, 다 식었느냐라고 한다면 그건 아니에요. 방금 컵 8번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과 같이 여러분에 대한 감정은 남아있는데 포기한 것이고 또 지금 에이스 컵 카드도 나와 있는 걸 보니 여러분에 대한 감정은 남아있다, 살아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것 같다. 너무 많이 지쳤다. 게다가 끝도 너무 좋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멈추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마음을 다잡고 여러분과의 관계를 정리한 쪽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없다라기보다는 마음은 있는데 여기까지가 한계다라고 느끼는 상태, 그런 상태로 보는 게 더 맞아 보여요. 그런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이 뒤에 카드들입니다. 지금 뒤에 펜타클 8번, 펜타클 5번, 또 완즈 3번 카드가 나와 있는데 그렇게 뒤 돌아서 놓고도 아니라고 생각해서 멈춰 놓고도 여러분에게로 다시 가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아마 지금까지는 이 사람이 어떤 뚜렷한 행동을 보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데 마음은 그렇지 않다. 꼭 재회까지는 아니어도 연락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 근황이라도 알고 싶은 마음, 이야기라도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깃들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표현드리면 조금 그런데 심지어는 괜히 시비 한번 걸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꽤 있겠다 싶어요. 지금 펜타클 5번 카드와 완즈 3번 카드의 조합을 보면 우린 정말 안 맞아, 헤어지는 게 맞아 라고 하면서도 못내 아쉽고 헤어진 게 가끔은 후회스럽고 생각나고 그래서 괜히 건드려보고 싶다 하는 마음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어쨌든 중요한 건 그게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든
시비를 걸고 싶은 마음이든 여러분에게 애정이 남아있다. 말 한마디 붙여보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남아있다라는 점입니다. 아마 시비를 걸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건 자존심 때문이겠죠. 자존심이 어마무시한 사람이니까. 정리하자면 이 사람은 여러분과 너무 맞지 않는다고 느껴서 지금까지도 그랬고 또 앞으로도 그럴 테니까 여기서 멈추는 게 맞다. 헤어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관계를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뭔가 말이라도 붙여보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들어있다. 그 마음의 바탕에는 여러분에 대한 애정이 아직 깔려있기 때문이고 두 분이 얼마나 극단적인 끝을 맞이하고 서로 상처 주는 말을 주고받았을지 몰라도 이 사람 마음에는 아직 여러분이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화가 나면 무슨 말인들 못하겠습니까? 물론 안 그러는 게 좋지만 화가 나면 진짜 순간적으로는 별의 별말을 다 하게 될 때도 있죠. 네, 그럼 앞으로 이 사람이 가지게 될 마음과 보이게 될 행동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만, 마음만 먹고 행동은 없을지 아니면 어떤 행동이나 액션을 취할지 마음과 행동의 깃들 변화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줄에 깔려있는 6장의 카드입니다. 앞으로 이 사람이 가지게 될 마음, 그리고 하게 될 행동을 쭉 살펴보면 이 사람은 앞으로도 한동안 여러분을 마음에서 쉽게 지우지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뭘 하고 있어도 어느 순간 문득 여러분이 떠오르고 여러분을 마음 한켠에 계속해서 담아두고 있는 모습이 보여져요. 지금 완주 5번과 소드 8번 카드가 보여지는데 지금 일관되게 보여지는 게 진짜 두 분이 그렇게 끝이 좋지는 못했는가 봅니다. 진짜 누가 물어본다면 어휴 하면서 한숨이 나올 정도로 최악의 끝, 진짜 좋지 않은 끝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드 8번, 여러분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여러분의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하는 것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소드 7번과 완드 퀸 카드로 이어지고 있는데 혹시나 하면서 여러분을 좀 기다려보는 모습, 여러분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을까? 어떤 신호, 시그널이 있진 않을까? 하면서 살펴보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우리 끝이 좋았든 안 좋았든, 과정이 엉망이었든 아니었든, 잘 맞았든 안 맞았든 간에 이 사람은 계속해서 여러분을 건드려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이 자기 바운더리 밖으로 완전히 나가는 걸 견디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동으로는 염탐을 한다든지 찔러보는 듯한 연락을 한다든지 할 수 있겠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뭐 하자는 거야? 진짜 짜증난다 싶은 행동들을 해올 수 있겠다 싶습니다. 이건 절대 미련 없는 사람의 행동이 아니죠. 또 미련 없는 사람이라고 보이지도 않고요. 이제 그때 중요한 건 여러분의 반응인데 이 사람이 그렇게 찔러보듯 연락을 하고 했을 때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부드럽게 받아주면 관계는 비교적 스무스하게 다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허나 만약 여러분이 철벽을 치거나 무시를 하거나 확실하게 선을 긋는다면 여기 타워가 또 나와 있죠. 이 사람이 나름 충격을 받나 봐요. 그 찔러보는 연락조차도 사실은 이 사람 나름대로는 용기를 내고 자존심을 굽힌 건데 또 그 안에는 내심 여러분이 좀 받아주지 않을까 하는 안일한 생각, 기대가 있었던 건데 여러분의 반응이 차가우면 충격을 받고 뭔가 앞불싸, 내가 자존심을 세울 때가 아니구나 하고 좀 경각심을 갖게 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컵 3번, 이 사람이 끝내는 용기를 내서 진심을 담은 연락을 하게 되겠다. 그게 술에 취해서든 감성에 젖어서든 아마 맨정신으로는 좀 어려울 거예요. 자존심이 워낙에 센 사람이라서. 어쨌거나 그때는 내가 말이 심했다든지 너를 잊을 수가 없다든지 다시 만나고 싶다든지 감정이 담기고 진심이 담긴 연락을 해올 가능성이 크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 이 사람의 마음 변화와 행동 변화를 보는 거지
흐름을 보는 건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땐 여러분이 결국 이 사람을 받아주게 되지 않을까, 관계가 다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두 분 사이에 애증의 감정이 존재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또 이 사람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도 힘들고 지치고 안 맞는다고 느꼈지만 여러분이 없는 삶도 똑같이 힘들고 지친다고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 쪽으로 마음이 다시 기울게 되고 여러분에게로 돌아오는 선택을 하게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네요. 여러분이 뭘 하지 않아도, 기다리지 않아도, 또 붙잡지 않아도 이 사람은 결국 여러분에게로 돌아오겠다. 다시 돌아오는 선택을 하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네요. 오늘 리딩 정리해보자면 이 관계는 끝난 것 같지만 완전히 끝난 관계는 아니다. 서로 너무 맞지 않아서 또 자존심과 고집 때문에 잠시 관계가 정체되어 있는 중이다. 지금은 답답하고 억울하고 또 여러분이 많이 속상할 수 있겠지만 흐름으로 보자면 완전히 끝난 인연은 아니기 때문에 또 이 사람의 마음에 여러분이 아직 크게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든 이 사람에게서 연락이 오는 일이 꼭 한 번 있겠다.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눌 일이 생기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3번 분들이 생각하고 계신 그 사람의 속마음, 그리고 그 사람이 보이는 행동의 이유와 앞으로의 변화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오늘 리딩 우리 3번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을지, 위안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제 카드의 좋은 기운 받아가고 싶으신 우리 3번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하이프까지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상황과 마음을 공유해 주시는 것도 좋은 기운을 나눠 가지고 또 제가 앞으로 제너럴 리딩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니까 마구마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3번 분들이 원하시는 좋은 흐름 있기를 바라면서 3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조금 더 솔직하고 직설적인 연애운 전용 덱 카사노바 리딩은 개인 상담을 통해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4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속마음과 행동력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신 그 사람의 속마음과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보이는 행동, 이해가 가지 않는 그 행동에 대해서 어떤 생각인지, 어떤 마음인지 한번 자세히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또 앞으로 그 사람의 마음에 들 변화와 보이게 될 행동 변화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딩은 1대1 개인 상담이 아닌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이 여러분의 상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디테일한 부분보다는 큰 틀 위주로 들어주시면 좋겠고, 만약 듣다가 너무 내 상황과 맞지 않다, 아닌 것 같다 싶으시면 카드 선택 구간으로 돌아가셔서 다른 카드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개인 상담, 조금 더 솔직하고 직설적인 카사노바 덱 리딩이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카카오톡 채널 링크로 문의 주시면 개인 상담 일정 잡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먼저 우리 4번 분들과 상대방 분의 관계성, 관계 상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깔려있는 6장의 카드입니다. 우리 4번 분들은 관계성, 관계 상태를 보는 카드에서 딱 느껴지는 게 상황 이별을 하신 분들이 많겠다라는 점입니다. 뭔가 마음이 다해서 헤어졌다, 정이 떨어져서 헤어졌다, 싸우다 지쳐서 끝났다, 이런 모습이 보이지는 않고 분명 서로에 대한 감정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현실적인 이유, 미래에 대한 문제, 상황적인 제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멈춰선 관계겠다라는 것이 좀 두드러지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4번 분들과 이 상대방 분 같은 경우는 짧게 스쳐 지나간 인연이 아닐 것으로 보여지고 있네요. 1년 이상 장기 연애를 하셨던 분들, 혹은
결혼까지도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는 만남. 그 정도로 깊은 관계였던 분들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과 함께 했던 지난 날들이 계속해서 떠오르고 서로에게 너무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 빈자리를 더 크게 느끼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문득 원래 이럴 때 그 사람이 있었는데, 이 얘기는 그 사람이랑 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해야 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이유는 어떤 한 가지 공통된 문제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두 분의 관계성을 보는 자리에 템퍼런스 카드가 나와 있고 또 방해의 요소, 방해의 자리에 펜타클 6번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가 서로의 곁에 있는 게 당연하게 느껴질 만큼 서로에게 익숙한 존재, 마치 하나와 같은 존재였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두 사람이 헤어져야 할 만큼 어떤 큰 트러블이나 갈등도 크게 없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방해의 요소, 방해의 자리에 펜타클 6번 카드가 나왔다라는 것은 이제 이 펜타클이라는 원소 자체가 어떤 결실, 결과물,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리고 펜타클 6번이라는 건 무언가를 저울에 올려두고 재고 따져본다라는 뜻인데, 재고 따져보는 이유는 내가 투자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본다는 뜻입니다. 관계성에서 투자 가치라는 표현을 쓰니까 되게 정없어 보이는데, 우리가 이 관계에 쏟아붓고 투자했을 때 과연 그만한 보상이, 결과가, 결실이 주어질 것인가?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 생각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결론이 나왔고, 그래서 헤어지게 됐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 좀 쉽게 얘기하자면 미래가 잘 그려지지 않았다, 혹은 미래에 대한 두 사람의 생각이 많이 달랐다라고 할 수 있겠죠. 가끔 같은 이별을 했음에도 그 이별의 이유를 각자 다르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별을 통보한 쪽이 솔직하지 못했던지, 아니면 각자 그 이별의 포커싱을 다른 쪽에 맞추고 있을 때가 그런데, 지금 각자의 입장을 보는 카드를 보면 상대의 입장에 포컵, 그리고 여러분의 입장에 페이지 컵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둘 다 헤어진 이유를 명확하게 알고 있고 같은 이유로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헤어졌어? 라고 하면 같은 이유를 댈 거란 얘기죠. 근데 이제 두 사람 모두 같은 주제를 두고 고민하고 있었지만 그걸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 달랐던 것 같습니다. 문제 자체는 하나였지만 해결 방식이나 받아들이는 태도, 미래를 상상하는 방향이 서로 너무 달랐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대화를 하면 할수록 조율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더 멀어지고 이야기가 잘 통하지 않고 결국은 답이 없다, 지금의 우리는 답이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면서 이별을 맞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을 보면 컵 6번 카드와 컵 4번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도 분명히 여러분이 싫어서 헤어진 게 아니고 헤어진 지금도 여러분과의 추억, 지난 날을 그리워하고 있고 또 여러분과 다시 함께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만나는 상상이라고 할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이 컵 4번 카드의 새로운 컵, 툭 치고 들어오는 컵이 자꾸 방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건데? 하면서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가려는 걸 가로막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추억을 그리고 회상하는 컵 6번 카드. 어떤 움직임 없이 그저 추억만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의 입장을 보면 에이스 완즈 카드와 페이지 컵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람과 재회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충분히 있다 하는 게 이 에이스 완즈 카드를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데, 여러분 역시도 선뜻 이 사람을 잡지 못하는 게 페이지 컵. 무슨 수로 그 사람을 잡을 건데? 그건 어떻게 해결할 건데? 라는 생각에 가로막혀서 차마 이 사람을 잡거나 매달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두 사람 모두 마음은 남아있지만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이고 그저 과거를 그리워하고 지나간 날들만 곱씹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우리 4번 분들은 상황 이별을 하신 분들, 뭔가 현실적인 이유, 미래적인 이유 때문에 헤어지신 분들이 많겠다. 서로에 대한 마음, 애정은 충분히 남아있으나 미래가 그려지지 않아서 서로의 행복을 빌어주며 각자의 길을 가게 된 사람들이 많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마음이 남아있다 보니 각자의 길을 가지 못하고 자꾸만 뒤돌아보고 있다. 서로가 함께 해온 날들을 뒤돌아보고 되새기며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가장 마음 아픈 이별, 상황 이별을 하신 분들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네요. 진짜 참 상황 이별은 개인 상담이든 제너럴이든 리딩을 할 때마다 감정이입이 돼서 참 마음이 힘듭니다. 네, 그럼 상대방의 속마음을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은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행동을 보이고 있으며 그 행동이 갖는 의미가 무엇일지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줄에 깔려있는 6장의 카드입니다. 아주 펜타클 밭이네요. 일단 이 사람은 여러분을 많이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잠깐 생각나는 정도가 아니라 일상 곳곳에 여러분의 흔적이 남아있다.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말자. 이제 그만하자라고 애써 마음을 다잡아봐도 어느 순간 정신 차리고 보면 여러분을 떠올리고 있고 과거를 되짚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관계성에서 이 사람의 입장에 보였던 것과 같은 카드, 컵 6번 카드가 속마음에서도 똑같이 나와 있고 또 여러분을 향한 속마음 중에서도 근본의 자리에 나와 있는데 이 컵 6번은 과거를 추억한다, 그린다, 회상한다 라는 뜻도 있지만 이 컵에 담긴 하얀 꽃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꽃을 주고받는 그림, 타로에서 하얀색과 꽃과 어린아이들은 순수함 그리고 순수한 열정을 뜻합니다. 이 사람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서 여러분과 헤어졌지만 여전히 여러분을 추억하고 그리워하고 있고 또 여전히 여러분에 대한 사랑이 가득하다, 가득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마치 이 사람의 일상에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는 것처럼 떼어내려고 해도 떼어내지지 않는, 그럴수록 더 선명해지는 그런 상태로 보여지고 있네요.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그 옆에 방해의 요소, 방해의 자리에 타워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카드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뒤에 카드들을 보면 펜타클 3번, 7번, 9번, 펜타클 기사, 죄다 펜타클 카드가 주르륵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은 여러분과의 관계가 이렇게 끝난 데에는 본인의 책임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충분히 해주지 못했다. 본인이 여러분에게 어떤 확신, 확답을 주지 못했다. 본인이 더 용기를 내지 못했다. 이런 자책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견고했던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타워, 와르르 무너지게 만든 건 다 본인의 책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보여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에게 어떤 확실한 약속, 분명한 미래, 구체적인 답을 해줄 수 없어서 이렇게 여러분을 그리워하면서도 여러분에게 갈 수가 없다. 여러분에 대한 마음을 들고도 이렇게 서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타로에서 기사 카드는 4장이에요. 원소별로 한 장씩 기사 카드가 있는데 기사는 모두 말을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의 말들은 모두 움직이고 있어요. 이 펜타클 기사가 탄 말만 빼고 걷든 달리든 내달리든 다 움직이고 있는데 이 펜타클 기사의 말만 이렇게 우뚝 서 있습니다. 왜 서 있느냐라고 하면 갑자기 카드 설명 죄송합니다만 이제 펜타클 기사 같은 경우는 확실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겠다. 뭔가 확신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겠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 이득이 있을 때만 움직이겠다 하고 얌체같이 쓰일 때도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확실한 답, 확신이 서지 않은 상태에서는 움직일 수 없다라는 의미로 쓰는 게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움직이자면 움직일 수 있는데 지금 움직일 건덕지가 없는 상태인 거죠.
여러분에게 어떤 확신을 주지 못하는 상태, 답을 주지 못하는 상태로 움직인다는 건 여러분에게 해서는 안 될 행동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괜히 연락해서 마음만 흔들어 놓는 건 여러분은 물론이고 자신까지도 서로를 더 힘들게 하는 일이고 그건 너무 무책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좋으니까, 서로 못 잊었으니까, 이런 이유, 이런 감정만으로 다시 만나는 건 지금 나이에 할 선택은 아니다. 그럴 단계는 지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서로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참는 게 맞고 자기가 참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설득하고 다독이고 있는 게 보여집니다. 아마 이 사람과 헤어지고 나서 이 사람에게서 연락을 받거나 하셨던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간간히 소식을 듣거나 겹지인을 통해서 소식이나 근황을 들었을 수는 있어도 이 사람에게서 직접적인 연락을 받거나 하신 분들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기엔 참 얘는 괜찮은갑다, 멀쩡한갑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잘 지내는 척, 의연한 척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사람 역시도 속은 굉장히 허하고 지치고 어딘가 나사 하나 빠진 것 같은 그런 공허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네요. 정리하자면 이 사람은 여러분에 대한 애정도 충분히 남아있고 여러분과의 추억을 매일같이 그리고 곱씹으며 살아가고 있지만 헤어질 때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어떤 확답, 확신을 줄 수 없고 헤어질 때와 상황이 크게 달라진 게 없어서 차마 여러분에게로 돌아갈 수가 없다. 어떤 연락도 행동도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꾹 참는 것이 서로를 위해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체 그 현실적인 이유가 뭐였을까요? 저도 상황 이별을 해봤지만 참 뭐길래 이렇게까지 참는지 이 사람 몸에 살이 나오겠다 싶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이 사람이 가지게 될 마음과 보이게 될 행동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람은 이렇게 꾹 참고 지낼 것인지 아니면 어떤 작은 행동이라도 보일 것인지 이 사람의 마음과 행동에 어떤 변화가 깃들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줄에 깔려있는 6장의 카드입니다. 두 분 사이가 제대로 끝났다 하는 데스 카드부터 보이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카드로 시작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결과는 희망적입니다. 지금 뭐 두 사람의 관계 흐름을 보는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의 마음과 행동의 변화를 보는 것이지만 그 변화가 희망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변치만 않는다면 저는 우리 4번 분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재회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카드 한번 차근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카드의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이 사람에게 의식의 변화, 생각의 변화가 서서히 들어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갑자기 생각이 180도 바뀐다. 갑자기 어떤 두려움이 확 사라진다. 이런 급격한 변화, 드라마틱한 변화가 보이는 건 아니지만 뭐랄까, 조금 더 성숙해진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동안 너무 크게 느꼈던 두려움들을 조금 내려놓게 된다고 해야 할까요? 지금 이 사람이 먹은 마음의 데스, 여러분과의 이별, 끝을 결심했다 하는 데스 카드로 시작을 하고 있고 그 옆에 방해의 요소, 방해의 자리에 달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왜 헤어졌어? 왜 헤어지기로 마음 먹었어? 라고 물으니까 자신이 없어서, 확신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커서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달 카드가 그렇게 읽혀요. 카드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물에 사는 가재가 은은한 달빛에 의지해서 무트로 나오는 카드거든요. 무태는 더 좋은 것이 있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감에 내가 살던 물속을 벗어나서 무트로 나오는 카드인데 이게 부정적인 의미, 방해의 의미로 사용이 된다라고 하면 앞이 보이지 않아서 두렵다, 캄캄하다, 막막하다, 그래서 불안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사람은 아마 원래부터가 앞날에 대한 걱정, 확신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큰 사람일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아마 혼자서 나아가는 것도 그럴 텐데 여러분이라는 존재, 타인과 함께 나아간다는 건 이 사람에게 더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을 했을 거예요. 보이지 않는 미래로 함께 나아간다는 것,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결단을 내리는 걸 굉장히 두려워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가겠다는 선택을 쉽게 하지 못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예를 들자면 어디까지나 예시입니다. 여러분이 흘리듯 우리 내년에 결혼하자 라고 했을 때 빈말이라도 그래? 라고 대답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 여러분이 싫어서, 여러분을 안 좋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없고 확신이 없어서. 근데 앞으로는 이 사람이 그 불안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게 된다라고 보입니다. 지금 카드의 흐름을 보면 템퍼런스, 텐소드, 교황, 그리고 펜타클 에이스로 이어지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과 헤어지고 난 직후는 나름대로 잘 지냈을 거예요. 그게 지금일 수도 있겠죠. 어느 정도는 각오를 하고 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없어서 힘든 거, 허전한 거, 슬픈 거 다 각오를 했던 일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초연하게 받아들이고 덤덤하게 받아들이면서 그 슬픔의 무게를 감당하면서 지냈을 걸로 보여집니다. 어쩌면 지금 그렇게 지내고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지나갈 줄 알았던 그 이별의 폭풍, 이별의 아픔이 오히려 더 선명해질 겁니다. 시간이 지나도 여러분이 잊히지 않고 여러분과 헤어진 걸 계속 후회하게 되고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괴롭다 보니까 평소엔 잘 하지 않던 행동들, 주변에 속 이야기를 털어놓는다든지 조언을 구한다든지 하면서 나름대로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들을 하게 될 것으로 보여요. 그게 이 교황 카드에서 보여지고 있는데 아마 이 사람보다 인생 선배들, 친구라 할지라도 조금 더 많은 경험을 해본 친구들, 이미 결혼을 한 친구들, 혹은 이혼을 한 친구들, 선배, 이런 사람들에게 조언도 듣고 하소연도 하고 하면서 생각의 결이 조금씩 바뀌게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떤 큰 사건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이렇게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본인의 마음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본인이 살기 위해서 생각에 변화를 주게 되는 걸로 보여요. 이를테면 그래, 그게 그렇게 큰일이야? 다들 다 그렇게 살아가잖아. 해보지도 않고 겁부터 낼 필요는 없잖아. 잘못되면 어때? 그래도 해보는 거지. 이런 식으로 자신을 가두고 있던 그 두려움과 불안함의 틀을 깨고 조금씩 생각의 전환을 하면서 스스로를 다독이게 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또 그동안은 주변에서 하는 말들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고 흘려들었다면 이제는 조금씩 이 사람의 마음속에 스며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결과는 펜타클 에이스, 결실과 결과와 또 시작을 나타내는 에이스 카드. 이 사람은 앞으로도 잠시 더 헤매고 불안해하고 망설이는 시간을 거치겠지만 결국에는 여러분과 미래를 함께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고 마음을 먹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먹게 되면 애매하게 여러분에게 연락을 해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찔러보듯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꽤 진지하게 앞날에 대한 이야기, 미래에 대한 이야기,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 또 그동안 자신이 해왔던 생각들을 털어놓는 그런 무게감 있는 재회를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단순히 감정 때문에 다시 만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할지, 미래를 어떻게 그려나갈지 각오하고 다짐을 하고 돌아오는 모습, 서로 미래까지 약속하고 다시 시작하게 되는 재회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리딩 정리해보자면 우리 4번 분들은 사랑이 없어서 끝난 관계가 아니라 현실 앞에서 주춤했던 관계,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서, 방법이 보이지 않아서 잠시 멈춰 섰던 관계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은 서로를 그리워하면서도 뚜렷한 길이 보이지 않아서 참고 있고 버티고 있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 사람이 생각을 고쳐먹고 마음을 고쳐먹고 여러분에게로 돌아오겠다, 여러분에게로 손을 내밀겠다라고 보여지니까
혹시 이 사람을 기다리느라 마음고생을 하고 계신 4번 분들이 있다면 조금만 더 힘을 내셨으면 좋겠다.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네, 오늘 우리 4번 분들이 생각하고 계신 그 사람의 속마음, 그리고 그 사람이 보이는 행동의 이유와 앞으로의 변화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오늘 리딩 우리 4번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을지, 위안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제 카드의 좋은 기운 받아가고 싶으신 우리 4번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하이프까지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상황과 마음을 공유해 주시는 것도 좋은 기운을 나눠가지고 또 제가 앞으로 제너럴 리딩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니까 마구마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4번 분들이 원하시는 좋은 흐름 있기를 바라면서 4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